최영일의 그 남자의 시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믹서 이거 다루기가 참 힘드네요. 네. 구리님, 영일님 면도 좀 더럽다고 얼굴이? 네. 이런. 이게 요즘 미는 컨셉인데.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안티알렵니다 이렇게 공식 선포하시네요. 뭐 오랜만이에요. 최근에 매주 나오고 있는데. 그죠. 구리님이 오랜만에 보신 걸까, 최영일님을?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바쁘게 네. 지냈는데 네. 오늘은 초여름 날씨네요. 아, 오늘 밖에 많이 덥나요? 완전 더워요. 저는 근데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했는데 좀 저는 추워요, 아직까지. 아, 그러니까 아침 출근 때, 저녁 퇴근 때는 쌀쌀해요. 그죠? 그럼 낮에는 5, 6도. 그다음에 점심시간 이후부터 지금은 거의 한 20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더워요? 지금 저 명동부터 제가 걸어왔는데 청계천에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렇게 또 봄나들이를 다 하시는구나. 초여름 날씨가 됐습니다. 주말에는 잘 지내셨나요? 주말에? 네. 주말은 뭐 애들하고 맨날 디굴디굴 하니까. 지난 주말 저희 정모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저 CMC 블러드님이 2번 밤에 전화 왔는데 네. 그때 저는 막내 아들하고 막 놀고 있느라고 전화를 못 받아서 네. 왜 전화를 했지? 그랬는데 정모였던 것 같아요. 정모요. 그래서 그때 뭐 최영길님은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놀아줘야 돼서 토요일 저녁에 술 먹으러 도망가기가 아주 힘들죠. 그죠. 네. 자상한 아버님이십니다. 네. 뭐 힘없는 아빠. 애들한테 짓눌려 사는.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최영일님 찾으신지 몰라요. 그 내가 사는 이유 형님 내외분 또 오셨나요? 네, 오셨죠, 당연히. 네. 초지일관. 네. 언제나 항상 터줏대감 이렇게 가장. 저 난나야님. 난나야님이. 그 광주에 계신. 네네. 그저 그런 날님. 그저 그런 날님. 네, 그저 그런 날님이 주로 이제 광주에서 오셔야 되니까. 네, 그죠. 이 주말에 주로 잡으시잖아요. 네. 또 내가 사는 이유 형님 내외분들도 천안에서 그죠. 오시고. 네. 그래서 주말마다 모이시는 걸 종종 듣는데 참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한 번쯤 안 되나요? 애들 엄마는 토요일 저녁에 놀러 나가요. 아, 그러시구나. 동창들 모임 하고 그죠. 막. 이렇게 봐주셔야죠. 그렇죠. 자상한 아버님이니까. 그러면 오늘 어제가 제주 4.3 항쟁이었어요. 네, 오늘 주제 다 바뀌었어요. 언제 그렇게 또 혼자 바뀌었어요? 지금 막 바뀌었어요. 그러신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주 엉뚱한데. 엉뚱하십니까? 어제가 4.3이었기 때문에 지지난주에도 짓을 한번 합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 짓을 합시다. 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짓을 하고 지금 비념이라는 영화 2편이 4.3 관련 영화로 개봉을 했는데 제가 꼭 보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야지 4.3을 이번 주에 풀어야지 했는데 이 지슬이 독립영화 치고는 굉장히 많이 호응을 얻고 있지만 배급 문제가 있어요. 이 정말 대형 이 극장들이 퐁당퐁당 상영을 하든가 시간을 풀로 돌리지 않아서 오늘 아침까지 정말 오늘 오전 시간이 있어서 지슬을 꼭 보고 이따가 문화다락방 가야지. 그리고 여러 극장을 검색하고 극장을 갔는데 다 오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본 영화는 안나 까레리나고요. 그거 저 봤습니다. 훌륭하죠. 네. 간만에 아주 고전, 훌륭한 편집도 좋고. 그거를 강하나님이 봤다고요? 네. 관람 불가인데. 그죠. 제가 18이긴 한데. 그렇죠. 배드신이 막 나오는데. 몰래 봤어요. 불법적으로 봤군요. 네, 제가 좀 어리니까 좀 그래도 성숙하니까 생각은. 뭘 남친하고 봐놓고 딴소리야. 아닙니다. 야한 거죠. 남자하고 보면 안 돼요. 아니 저 남자랑 안 맞는데요. 그 영화 자체는 완전히 바람 피는 얘기잖아요. 그죠. 완전 그냥 요조승 정숙한 그 여인이 한순간에. 우리나라 영화로 치면은 조선 남녀 상열지사 스캔들이라고 이미숙 씨, 배용준 씨, 전도연 씨 나왔던 거라고 이제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안나 까레리나를 오늘 선정하신 이유는 단순히 영화를 보셔서? 아니요, 안나 까레리나를 선정한 게 아니라 안나 까레리나를 오늘 오전에 봤다. 그냥 보신 거. 지스를 보러 갔다가 대신 봤다. 그런데 이 조조를 갔어요. 요즘 영화가 한 7,000원, 8,000원 혹은 뭐 주말에 10,000원 이렇게 하는데 대한극장을 갔는데 10시 10분 영화가 5,000원. 와, 조조가 좋구나. 근데 그때 정말 그 중노년의 이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많이 그 객석을 메우고 계셔서 야, 요즘 영화관의 오전 타임에는 네. 평일 오전 타임에는 이 또 이 시니어, 실버, 네. 노년의 바람이 부는구나. 그렇죠. 네. 그런가 보네요. 어느 저 한 뭐 5, 60대 사이의 아주머니는 네. 그 안나 까레리나를 보고 끝에 이제 결국은 불륜에 빠져서 네. 불륜 욕망만은 아니고 진정한 사랑인데 네. 연하남한테 빠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연하남한테. 기찻길에 몸을 던져서 자살하잖아요. 네. 막 우시더라고요. 펑펑 우시더라고요. 너무 공감하셨나 그분은? 네, 너무 공감하신 것 같아요. 이 젊은 남정네를 놓친 놈이 하나 있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안나 까레리나를 봤다는 거고요. 네네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4일이죠. 무슨 날이에요? 모르겠는데요. 사사절 그냥?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럼 느낌상 보면 어젠 4.3이고 네. 4.3 제주항쟁. 네. 4.3 제주항쟁은 몇 년에 일어났나요? 1948년. 부터 일어나서 네, 이제 네. 몇 년 동안 계속됐죠. 네, 그죠. 그랬는데 그럼 사사절은 무슨 날인가? 사람들이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역사하고는 큰 관계가 네. 없고요. 느낌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안 좋죠. 4라는 숫자 자체가 어쨌든 불길한 징조인 숫자니까. 그래서 매월 14일이 무슨 데이인데 네. 4월 14일은 또 안 좋은 데이예요. 블랙데이. 그렇죠. 솔로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에 공친 사람들이 네, 그죠. 검은 옷 입고 나와서 짜장면 먹고 블랙커피 먹고 우울한 날. 네. 짜장 먹고 싶네요. 네. 14일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열흘 남았으니까 네. 사사 느낌도 안 좋은데 네. 오늘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 아세요? 네. 유명한 분이죠. 네, 뭐 한 분인지 아세요? 왜 자꾸 문제 내세요 그렇게? 아니 그 유명하니까 일단. 정확한 업적은 지금 뭐 그냥 평화를 위해서. 네, 평화를 위해서 네. 싸운 분인데 네, 목사죠, 목사. 기독교 목사님인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 주니어 정확한 이름은 이분은 이제 흑인 민권 운동을 한 분이에요. 1960년대에 왜 유명한 시형 버스, 그러니까 이제 공영 버스인데 그 안에는 흑인들은 백인 자리에 앉지 못하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한 용감한 흑인 아줌마가 비어 있는 자리인데 앉았어요. 그 백인들이 일어나라. 나는 못 일어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줌마를 거의 백인들이 협박, 린치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흑인 민권 운동이 이제 불붙습니다. 그 흑인 민권 운동, 흑인도 공민권이 있다. 심지어는 1960년대인데 이 미국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뭐 선진국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흑인은 투표권도 안 줬던 거고요. 흑인은 또 백인과 다른 학교를 다녀야 하고 대학에 뭐 입학도 제한이 돼 있었고 그랬던 거죠.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60년대에 처절하게 투쟁을 한 결과 이 사실은 요즘 링컨이라는 영화도 우리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노예 해방은 참 서부 시대에 됐는데 이 최근 20세기 중후반까지도 흑인들의 민권은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민권 운동의 상징.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폭력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 비폭력 운동을 해서 더 큰 호응을 받았죠. 백인들이나 세계인에게. 그러니까 간디가 이미 앞서서 했었죠. 비폭력 투쟁. 그래서 이 노선을 이제 따르면서 비폭력적으로 흑인 민권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훌륭한 분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1968년 4월 4일에 암살당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서거하신 날이 4사절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제 1968년 4월 4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저격을 받아 총격을 받아서 살해된 날. 그러니까 뭐 서거일 그래도 뭐 괜찮겠죠. 그래서 그날이 이제 사사절이라 오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좀 해봤으면 싶냐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끄집어내면 그 동시대에 미국에서 다른 한 명의 흑인 지도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누굴까요? 흑인 지도자요? 잘 모르겠는데. 네. 말콤 X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죠?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말콤 X는 원래 이름은 말콤 리틀이에요. 그 리틀이라는 이름을 이제 성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리틀 씨의 아들로 태어났겠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는 이제 순수한 아프리카계 흑인, 어머니는 흑백 혼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흑인으로 이제 태어났는데 이 말콤이란
아이가 네. 어머니 뱃속에 네. 어머니가 임신하고 있을 때 그 집에 이제 KKK단이라고 아시죠? 네네네. 예, 흑인들을 막 괴롭히는 그 백인 우월주의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지금도 존재하나요? 예, 인종차별 단체인데 KKK는 약자고 이제 원래는 큐클럭스 클랜이라고 하는 서부 시대부터 이제 흑인들을 괴롭히던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은 완전히 다른데 네. 그들은 그렇게 신념을 믿는 거예요. 흑인은 열등하고 자기는, 미개인이고 네. 원숭이에 가깝고 백인은 우수한 종족인데 흑인과 백인은 동등하지 않다. 네. 근데 이제 흑인들이 뭔가 좀 뭉치려고 하면 이들이 네. 린치를 가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네. 이 마녀 화형시키듯이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채찍질을 일들을 하고 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배에 있을 때부터 KKK의 습격을 받아서 이 동네를 떠나라 아니면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받고 흑인의 처절한 삶을 아기 때부터 이제 겪었던 슬럼가의 문지아로 네. 자라났던 이제 네. 청년인데 뭐 폭력 전과도 있고 근데 감옥에서 이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나의 뿌리는 결국은 저 중동 아프리카 네. 지역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교의 종교에 귀의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성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흑인들을 위한 민권운동을 네.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두 개의 길이 갈라져요. 어떻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는 미국인이다. 네. 그러니까 흑이든 백이든 인종이나 색깔로 차별하지 말고 네. 동등한 국민 대우를 해다오. 네. 시민권을 다오. 이거였고 이 말콤 X는 굉장히 좀 급진적인 투쟁을 선택을 해요. 네. 거기는 흑인 분리주의 운동. 우리는 흑인은 따로 살아야 된다. 네. 우리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미국 땅을 다 벗어나서 네.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뿌리와 고향은 거기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의 어떤 국가 재건 단체에서 네. 열혈 이제 성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지도자까지 올라가게 돼요. 근데 결국 이 말콤 X도 이제 중후반에는 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너무 과격한 이제 투쟁이나 혹은 이제 너무 좀 이렇게 경직돼 있다 보니까 좀 환멸을 느끼고 탈퇴를 해서 이 생애 최초로 그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 네. 메카라 그러죠. 네. 그 메카를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서 네. 흑과 백도 어울려 살 수 있구나. 약간 온건하게 돌아서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속해 있던 단체에서 이제 탈퇴하고 이슬람교 중에서도 급진파와 이제 이 온건파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중동 문제가 터지면 네. 급진파는 시아파 그리고 조금 이제 온건파는 수니파 그러니까 이슬람 수니파로 네. 다시 또 개종을 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이제 평생 투쟁을 강조하고 분리주의를 강조하던 말콤 X가 네. 처음으로 이제 화합과 평화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몸담고 있던 조직이 굉장히 이제 강성 조직이다 네. 보니까 변절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연설하러 들어가는 말콤 X를 또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흑인 이 60년대 네. 민권운동의 두 갈래가 네. 결국은 이제 화합주의도 총으로 쏴 죽이고 네. 분리주의도 총으로 쏴 죽이고 이 말콤 X는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보다 네. 3년 먼저 먼저 1965년 네. 2월에 이제 총을 맞아 숨지고요. 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68년에 총을 맞아 숨지고요. 근데 진짜 마틴 루터 킹만큼 말콤 X는 많은 분들이 저도 지금 좀 생소한데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말콤 X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마틴 루터 킹처럼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요. 네. 그 흑인 감독 중에 이 네. 명작 감독이 있어요. 그 스파이크 리라고 하는 유명한 네. 감독이 있는데 말콤 X를 영화로 만들었고 그 유명한 흑인 배우 데인젤 워싱턴 있죠. 네네. 데인젤 워싱턴이 말콤 X와 거의 빙의해서 그렇군요. 연기한 명작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제목이 말콤 X예요. 그냥 그대로. 나중에 한번 네. 꼭 말콤 X 많은 분들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네. 본명은 말콤 리틀이었는데 리틀. 그 본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각하면서 이 리틀이라는 이름은 결국은 백인의 성을 네. 흑인 노예한테 막 붙여준 거 아니냐. 나는 미지의 인물이다. 네. 나의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X다. 미지수 X, 그렇게 말콤 해서. X. 굉장히 이름이 SF적이지 않아요? 네. 네. 이름 좀 멋있어요. 이름 멋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실제로 굉장히 멋있어요. 실제로도. 네. 뿔테 안경을 끼고 잘생기고 키도 네. 큰데 네.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그 명연설을 하는 장면이 대단한데요. 그렇군요. 독설가로 유명했는데 네. 이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종편처럼 TV에서 막 격렬하게 토크하는 네. 디베이트 프로그램에 토론자로 나섰다가 네. 막 독설을 내뿜는 바람에 전국 시청자들이 깜짝 놀라서 흑인들은 와 멋있다, 백인들은 저런 위험한 놈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인 스타로 이제 TV 쇼를 통해서 네. 토크쇼를 통해서 부각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유명한 얘기를 했냐면 네. 1963년도에도 미국 지도자가 한 명 암살당해요. 네. 케네디가 케네디가 현직 대통령이 네. 이제 남부에 갔다가 달라스시에서 이제 역시 총격을 받아서 네. 죽죠. 미국 역사에서 뭐 저격당해서 죽은 대통령이 몇 있습니다. 그죠. 링컨이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링컨 이후에 20세기 케네디인데 젊고 미국의 희망, 프론티어 정신 뭐 이런 거 강조했던 대통령이 그 미국의 황금 시대에 네. 총을 맞아 죽는 장면을 뭐 전 미국인이 봤으니까 그죠. 충격의 도가니였을 텐데 네. 그걸 보고 말콤 X는 네. 백인들끼리의 일이다. 나는 할 말이 없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막 이제 쌍욕을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흑인들의 권리도 지금 네. 이 개차반인 상황에 백인 대통령 죽은 걸 왜 내가 논평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는 네. 깡다구가 있었던 네. 이 레지스탕스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말콤 X를 관심도 보시면 네. 그 별명이 이제 검은 이카루스. 검은 이카루스. 예, 블랙 이카루스. 이카루스는 그 네.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네. 하늘을 날고 싶어서 날개를 만들고 밀랍으로 날개를 몸에 붙이고 태양 가까이 올라갔는데 네. 뜨거운 온도에 밀랍이 녹아서 그죠. 날개가 떨어지면서 추락해서 네. 죽은 네. 이 인류 최초의 신화에 나오는 비행사.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말콤 X도 이제 흑인의 권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네. 그렇게 이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해서 검은 이카루스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몰랐었는데 네네. 오늘 원래는 이제 제주 4.3 항쟁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그렇죠. 이러고 있었는데 공부 많이 하셨어요? 4.3? 4.3은 그래도 좀 했었죠. 네. 근데 4.3 항쟁도 저도 영화 지스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도 계속 못 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네. 문화평론가와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 프로그램 진행자인데 보지도 않은 영화를 그러니까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로 네, 그죠. 뭐 우리가 떠들면은 우리가 구라빨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사기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네. 이제 선생님께 묻어가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채팅 들어와 계신 분들이 네. 그래 뭐 오늘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죽은 날이라 치자. 네. 네. 그건 미국 얘기 아니냐. 네. 흑인들의 얘기 아니냐. 뭐 말콤 X가 그랬다 네. 치자. 근데 이게 지금 저는 한국 사회의 지금 21세기 현실과 네.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인종의 문제는 아니지만 네. 똑같은 피부색을 그죠. 가진 혈통, 민족, 뭐 다문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또한 그때처럼 흑백처럼 네, 이념 논리가 네, 이념 논리가 흑백 논리고 결국은 그죠. 거기에 이제 빨갱이라는 네. 이제 호칭을 덧칠하면서 요즘은 뭐 빨갱이보다 더 종북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안타깝게도 인간을 결국 구별하는 그것도 미숙하고 굉장히 원시적인 잣대, 야만적인 잣대로 인간은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 강하나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저요? 네. 저는 뭐 진보죠. 그냥 진보예요? 저 사실 뭐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로 있지만 그렇게 정치적인 거를 이렇게 딱딱 구분짓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정치적인 지향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나는 진보 노선이 마음에 들어. 나라를 진보가 앞으로 이끌어가야 발전한다고 생각해. 이럴 수도 있고 보수는 나쁜 것 이건 아니고 그렇죠. 올바른 보수는 전통의 가치를 조금 더 지키면서 너무 빨리 변화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변화하자. 그렇죠. 이 이제 속도의 차이 정도가 원래 보수 진보인 거고요. 또 뭐 교육 문제로 들어가면 아이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난 보수적이야. 전 강하나님은 굉장히 반듯한 모범생이니까 나중에 결혼하셔서 자녀들을 낳으면 저는 보수적인 엄마일 게 거의 확실해요. 그런가요? 애를 막 방목하면서 아니 강하나님이 이제 아줌마가 됐는데 우리 애가 만약에 막 이제 이 최모 평론가 영향을 받아서 10대 때 야동 보고 막 이러면은 취업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뭐 고딩 때 담배 피고 들어와서 담배 냄새 나면 막 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틀림없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시나요, 저를?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죠. 네. 한 인간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네. 항상 100% 보수, 100% 그렇죠. 진보는 세상에 없고 예를 들면 남녀 문제에 있어서는 난 좀 보수적이야. 뭐 진보적이야.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난 뭐 보수야, 진보야. 그죠.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난 이래. 또는 뭐 주택 정책 문제에서는 이래.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데 네. 가치관이 좀 빠른 개혁과 변화를 원하면 우린 진보라고 이제 대체로 이제 묶어서 판단하고 네. 그게 좀 그래도 나는 부모님의 영향을 뭐 많이 받아서 네. 나는 경상도 출신이라서 좀 보수적이야. 그러면 이제 대체로 보수의 축에 있지만 그 사람이 또 노사 문제에 있어서는 뭐 진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노동자의 편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재단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의 흑백 논리, 종북 혹은 빨갱이 이런 낙인 효과를 주는 네. 단정짓는 말들은 정말 한 인격을 파멸시킬 수 있어요. 파괴시킬 그렇죠. 수 있어요. 네. 지금 그런 일이 이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고 그냥 여과 없이 하는 말에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네. 거죠. 그거를 이제 이 메카시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래서 말콤 엑스도 젊은 시절에 대놓고 나는 공산주의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뭐 합법적인 정당으로 공산당도 있고 네. 사회당도 있고 그렇죠. 이 소수여서 그렇지 나는 커뮤니스트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말콤 엑스가 그 얘기를 했었던 그 당시는 굉장히 메카시의 영향이 강할 때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진보적인 쪽에서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네. 또 이제 다수의 이제 보수에서 봤을 때는 저 완전 또라이 아니야? 네. 위험한 놈이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할 말을 다 했던 인물이 네. 있었다. 지금 21세기 2013년에 우리는 어떻게 네. 하는가? 어제 제가 방송 프로그램 갔다 표창원 교수를 만났어요. 네. 그 양반은 나는 보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 하는 얘기나 네. 이명박 정부를 까거나 현 정부의 어떤 뭐 부정 선거의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혹은 진보 2013이라는 네. 이제 그 강연자로 나서서 네. 또는 이번에는 뭐 노원병에서는 또 뭐 진보 정의당을 지지하는 네. 걸로 얘기를 했죠. 표현하는 걸 보면은 보수가 뭐 저래?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계보를 따라 올라가 보면 그분이 존경하는 분은 장준하 선생, 네. 더 올라가 보면 백범 김구 선생. 네. 그래서 보면 민족주의 우파의 계보를 따르고 있어서 네. 아 이런 양반이 보수가 맞는 건데 네, 그죠. 지금 보수를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 지금 저희 보수라고 자꾸 네. 붙이다 보니까 보수가 아닌 좀 기괴한 집단을 네. 보수로 치다 보니 이게 이 진보 진영의 또 이 축도 굉장히 복잡미묘하게 꼬여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보수라고 불러주기도 좀 난감한. 그렇죠. 네. 약간 합리적인 보수인 느낌도 안 들고 네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최영일님은 보수인 측면은 어느 쪽이세요? 뭐 자녀 문제나 아니면 보수인 측면은 보수성이 남아있는 네. 측면은 뭐냐면 제가 60년대생, 80년대 20대를 보내다 보니까 네. 어떤 게 있냐면 남녀관계에서 양성평등을 전적으로 주장하는데 네. 남자로서 여성은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어요. 네. 근데 여자들이 네. 언제 보호해달라 그랬어? 뭐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네. 저는 그래도 남성이 더 야수적이고 못됐고 또 더 이제 미개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또 물리적인 네. 힘은 강하고 그죠. 그러므로 여성을 좀 배려하고 보호해야 된다. 근데 또 이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네. 보호는 무슨 니네나 잘해 그냥 내비둬 이런 네.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아 이게 진보의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양성평등을 지향하되 남자로서 네.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은 보수적이지 않나? 근데 저는 그게 이제 편하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사는 거죠.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른 면은 없으신가요? 다른 면은 별로 없어요. 다른 면은 거의 이제 진보 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급진보죠. 급진보라고. 뭐냐면은 뭐 굳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실 인식, 네. 나이가 네. 들어가면서 현실 인식을 아니까 그렇지. 거의 뭐 아나키즘도 가능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더 성숙해져서 네네. 지금처럼 집단 지성, 집단 감성, 집단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네. 거의 뭐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절이라면 네. 저는 의회, 국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문호가 개방되고 그 어떤 이 폐쇄적인 벽이 기득권이 사라져도 네. 될 것 같고요. 정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맨날 그 복지국가로 지향하는 이
북유럽, 네. 스칸디나비아 반도 네. 쪽의 나라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수상 뭐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장 할 일 없고 봉사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 네. 뭐 몇 년 나라를 이끌어봐라. 그리고 돌아가면서 뭐 그들도 생활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미국이 아니라 영국의 총리들은 네네. 그 런던에서 출퇴근하면서 관저에서 저녁에는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네. 영부인이 나는 관저가기 싫어요. 우리 사저가 더 좋아요. 그럼 시민들하고 더불어 사는 거죠. 지금 교황은 이번에 프란치스코 네. 1세는 네. 이제 버스 출퇴근하고 그리고 난 특시가 안 먹겠다. 똑같이 네. 먹겠다. 먹던 대로 먹겠다. 뭐 숙소도 교황 저 집무실 이 교황의 관저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제 어떤 특권을 포기하는 사회. 그게 이제 평등 사회고 네. 기회가 출발선이 공정한 사회고 네네. 우리가 이제 정의롭다고 부르는 사회라면 지금 어쨌든 뭐 정치 사회적인 제 인식은 지금 한국 사회 평균으로 보면은 이제 진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진짜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권 의식에 되게 이렇게 젖어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좀 다른 사람, 뭐, 그렇죠. 예, 좀 지나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 명품을 많이 사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남들이 나를 우러러봐줘야 네. 하니까. 그렇죠. 난 남들과 달라, 뭐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한 것 같은데 왜 그런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는지 허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네. 문화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 문화에 되게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반상 문화부터의 네. 역사일 텐데요. 주로 이제 조선 시대에 많이 굳어진 거고 네. 조선보다는 고려보다는 삼국시대가 조금 더 개방된 사회였다는 네. 역사적 정황들이 있는데 그 뭐 길게 우리가 역사 얘기를 할 네.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오히려 저는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념 노선, 네. 진보 보수보다 더 나쁜 게 뭐냐 하면 권위주의라고 봐요. 네. 권위주의. 그게 이제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네. 함부로 해도 돼. 네. 뭐 짓눌러도 돼. 또는 뭐 노인은 젊은이들을 뭐 시켜도 돼, 부려도 네. 돼, 무시해도 돼. 너희들은 우리만큼의 경험이 없잖아. 니네가 뭘 알아, 뭐 이런 네. 거. 그 다음에 5월에 한번 어린이날 때 네. 지금 이 민중의 소리를 걸어오다 보면. 네. 방정환 선생의 글이 참 미묘하게도 서울 노인복지회관 바로 옆에 어린이에 대한 방정환 선생의 글이 있는데 네. 거기가 세계 어린이의 권리를 최초로 선언한 장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노인복지회관이 있는가 하면 어린이에 대한 방정환 선생 아이러니하네요. 장소가 비가 있는데 네. 5월에 그건 한번 뭐 이제 노인과 젊은이에 네. 대한 한국 사회 권위주의 문제는 뜯어보기로 하고 네. 지금 또 이제 우리 강하나님 말씀처럼 그 명품과 패션 네. 저번에 우리 한번 다루려다가 네. 미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본격적인 네. 봄이니까 네. 한번 저 명품과 패션 네. 얘기를 해볼까요? 오케이요. 오케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순간 오케이요. 채연님 그리고 그거 들으셨어요? 저희 다음 주부터 방송 개편되는데 또? 네. 그래서 저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매주 방송을 하게 됐거든요. 데일리 방송으로? 네.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채연님을 일주일에 한번 모셔오고 네네네. 이야기를 이제 갖는 자리는 계속 마련하고 네네네. 싶은데 오전에 괜찮으신 오전이 거죠? 더 좋아요. 그러신 거죠? 다행이네요. 네. 오늘 영화 보고 놀았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날 그래서 뭐 추후에 그 날짜는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고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릴 건데 네, 오늘 이렇게 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가서 네. 제가 좀 많이 배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네. 오늘 뭐 저 나가고 나서 뭐 바로가 아니어도 이따가요 꼭 한번 네. 그 마틴 루터 킹의 기일이다. 네. 하지만 그걸 21세기 한국 사회에는 그런 이제 어떤 민권 운동을 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조직된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건 아직도 우리의 과제이지 그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이 네. I have a dream이잖아요. 네. 나는 꿈이 있어요. 네,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평등하게 손잡고 학교 가서 네. 같이 교육받고 노는 꿈이 있어요. 근데 이제서야 뭐 미국은 이제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나왔는데요. 네. 그 아바의 노래 I have a dream이라는 노래를 한번 네. 틀어주세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최영일님 보내드리면서 그 노래 네네네.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최영일님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20세기의 인권운동은 솔직히 뭐 우리가 인권운동 한다는 말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 앞에서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역사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궤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리를 끝내주게 잘하시네요. 지금 생각 없이 막. 네, 그러면 생각 없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네, 최영일님의 오늘 두 번째 시간. 네,
최영희의 그 남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4.4절. 여러분들 4월 4일 오늘의 날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영희님 보내드리면서요. 최영희님의 신청곡이죠. 아바의 I Have a Dream 들으면서 저는 최영희님 다음 주에 네. 오전에 네.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추 날짜는 그때 다시 정하는 다음 걸로. 주에 이제 패션 얘기 한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봄날 최영일님의 이야기로 따뜻한 차 한잔 한번 하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뵐 때까지 전쟁이 안 나길 바라면서 안 나겠죠. 네. 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젊은 나이에 네, 저는